식사하시는데 저 괜히 올라와가지고 소환됐을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학회 모임인데 점심 때 와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아가지고 일단 학회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 좀 애매해서 근데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 무슨 회장이 하는 학회랑 대척점에 있는 학회라 그래서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어쨌든 들어가 보니까 벌써 47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보통 우리 학회들이 춘계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 25년 됐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시작하기 전에 BF룸에서 이사장이 잠깐 뵙고 여쭤봤더니 2000년도에 시작한 학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학회인데 저도 이런 정맥학회가 대한정맥학회 이렇게 오래된 학회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반성합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거는 제가 외과의사로서 어떤 뭐 정맥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다 까먹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상황이다 보니까 2024년도 전반부터 시작됐었던 현재 대한민국을 큰 소용돌이 쪽으로 모아놓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가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직접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사장은 잠깐 여쭤봤어요. 지금 대한정맥학회 우리 회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약간 듣긴 했었는데 현재 이제 실존보험을 필두로 한 이 보험에서 현재 대한정맥학회 특히 이제 개원가 선생님들이 많이 시술하고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그 삭감 내지는 뭐 지급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초한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다.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대부분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오진에 의해서 또는 광범위한 인디케이션을 잡아서 무분별하게 시술하고 무분별하게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우리 내부의 자정 내지는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오진에 따른 멜프랙티스가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의사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당 기간 오랜 전부터 매년 보건사연구원 데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메뉴가 대한민국의 의사는 OECD 평균에 비해서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두 회가 아니에요. 보건사연구원인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정책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가 KDI입니다. 보건사연구원은 이런 보건복지 의료 쪽에 대한민국의 싱크탱크가 보건사연구원이에요. 금년 5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보건사연구원의 이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꽃동네 대학이라고 있대요. 대한민국의 꽃동네 대학. 이 꽃동네 대학에 사회복지대학원의 대학원장을 하고 꽃동네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했었던 참여연대의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었던 이태수라는 분이 금년 5월까지 보건사연구원의 원장이에요. 비단 이분만이 아니라 보건사연구원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쪽 연구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쪽 연구자들이 내놓는 자료나 생산된 연구 결과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학적 판단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정책에 나올 수 있는
제도가,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연구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선. 자, 매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하여 적다. 적답니다. 부족하네.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매년 나왔었고, 동의해요, 저도. 대한민국의 의사는 OECD 평균에 비해서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 이건 맞아요. 팩트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논문을 써도 그렇잖아요. 비교를 할 때, 아니면 통계책을 하더라도,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놓고 이제 연구를 할 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성질이 똑같아야지만, 이게 통계로서의 유의성이 있는 거고,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유럽은 어떤 나라냐? 의과대학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정부에서 대부분들 등록금을 내줄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내 돈 내고 와이프 돈 끌어오고 친척 돈 끌어오고 은행 돈 끌어와서 의료기관을 만들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진료하고 정부가 받으려는 대로 진료하지만 병원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고, OECD 국가는 어떤 나라냐? 개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 병원이 망하든 말든 따박따박 월급 나는 나라가 OECD예요. 유럽에 있는. 그래서 거기는 영국 같은 나라는 정부의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해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정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인지 1억 정도 연금이 나오는 나라예요. 4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하게 되면 1억 2천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30년 되면 빨리 정년퇴직하려고 해서 40년 더 하려고 그러지 않고 충분히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가서 점심시간에 식사 다 하고 5시에 퇴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1년에 20일, 30일, 심지어는 한 달, 두 달씩 휴가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게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분쟁. 우리 진료라는 것이 의료라는 속성상 침습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진료를 하더라도 이 환자는 나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률적 용어로 악결과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악결과의 가능성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진료의 속성이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진료 중에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 나라의 의료계 단체들의 대표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의사수 늘려달라는 거예요, 걔네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노조원 늘려달라고 그러고 공무원 늘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나라랑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료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진료하면서도 불구하고 망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도 불구하고 환자 결과가 안 좋다고 형사처벌하는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동안 왜 이런 연구가 계속 나왔었는데 의대정원 지원 문제가 숨어 있었느냐?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어떤 거죠?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론인 응급실 뺑뺑이. 자, 보자는 말이에요. 소아과 오픈론과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거냐? 제가 지금은 이제 저 수치가 좀 가물가물한데 소총과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 20년간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는 환자들의 연령층 18세 미만의 인구는 400만 명인가가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사이에 소청과 의사는 1.6배로 늘어났어요. 소청과 환자 숫자는 줄어들었고 소청과 의사 숫자는 늘어났는데 20년 전에 없었던 소아과 뺑뺑이와 오픈론이 일어났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의사 수요 문제가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응급실 뺑뺑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열에 진료보다 보면은 병원에 아침에 와요. 어제 밤에 자는데 기침을 좀 했다. 열이 좀 나더라.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비었다. 이렇게 하고도 병원에 응급실을 오는 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환자가 쓸데없는 환자가 넘쳐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이러느냐, 그러면 규정을 하기를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적은 거는 OECD 국가의 평균에 적은 거는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서 같은 성격의 집단을 비교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 적다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것을 동의하더라도 절대로 대한민국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뭐로 증명하려고 니네들. 증명해 주마. 우리 다 의사들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보건의료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예전에는 크게 두 개였었고 최근에는 세 개로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평균 수명, 두 번째 영아 사망률, 세 번째가 요새 와서 강조되고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에요. 평균 수명은 뭔지 아시잖아요, 다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OECD에 비해서 높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최상급이에요. 특히 여자는 일본 다음으로 최장수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영아 사망률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1년 동안에 1000명의 영아당 사망할 숫자가 몇 명이냐, 영아 사망률. 이건 역시 대한민국 OECD 평균에 비해서 최상위권이에요. 회피 가능 사망률은 뭐냐? 10만 명의 의사, 10만 명의 국민들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냐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환자들한테 100% 완벽한 시점에 100% 완벽한 제어라면 한 명도 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나라의 의료의 국민들한테 혜택하는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OECD 평균에 비해서 1000명당 한 100명 정도가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보자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도 제일 높아. 전 세계에서 영아 사망률도 제일 적은 나라야. 회피가 난 사람도 제일 적은 나라야. 의사 숫자가 부족한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부 내지는 정부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좌파학자들은 단지 하나, OECD 대비 의사 숫자가 적다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의사는 부족하다는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진에 따른 치료는 멀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의사들은 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진료, 잘못된 제도, 박리담회가 아니면은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 환경. 이 잘못된 제도가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적은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사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생긴 거라고 진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은 의사 수를 늘려라요. 그래, 의대 정원을 늘려라. 우리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서 기인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은 제도를 고쳐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했었던 원점 재검토가 이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의료 현상,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의료가 문제가 있고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왜 이게 벌어졌는지를 시점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자. 니네들 얘기처럼 그게 의사수 부족이면 의대 지원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들의 얘기처럼 우리 주장처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것이면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게 우리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두 가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협상하고 대화해서 설득해야 된다. 저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왜? 20년 동안 해봤다. 그거 안 된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한가위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사 다 보셨잖아요. 노벨상을 받자마자 한가위 작가의 책이 100만 부가 팔린 나라예요. 5천만 국민인 대한민국에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33편인 나라예요. 그 33편 중에서 24편은 방화고 9편은 외화예요. 전 세계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은 흥행수 10억 불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전 세계 10억 불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가 55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관객이 1000만 명 정도 들면 계산해보니까 1억 불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죠? 한 1000억 좀 더, 한 2,300억 되니까. 어쨌든 간에 5천만 명인 나라에서, 국민의 숫자가 5천만 명인 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나라가 33편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책 하나도 안 읽던 사람들이 노벨상 탔다 그러니까 그냥 서점이 동의할 정도로 며칠 만에 100만 부의 책이 팔리는 나라.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정부랑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과 상대를 해야 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은 정서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 설득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경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인가 아마 그때쯤으로 20년 전입니다. 여기서 옆에 공부해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시민단체한테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시민의 대표를 만났어요. 소시모라는 단체, 지금도 있어요. 소비자 시민을 위한 모임의 단체라고. 대한민국의 그 소비자 모임의 단체들의 영역을 쭉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파내진 자유주의들이 많았어요. YMCA, YWC. 근데 점점 근세로 하면서 그런 소비자 단체들의 성향들이 많이 좌편향돼 있었어요. 소시모도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나게 키워줬던 당시 소비자 단체들의 가장 영향력이 컸었고 보건으로 관계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체예요. 그 대표를 만났어요. 만난 게 뭐냐? 뭐 때문에 만났느냐?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의약분업 처음에 정부에서 냈던 안 중에서 의사들이 처방전에 몇 부 발행할 때 있었냐? 그게 3부예요. 처음에 나온 제도가. 왜 3부냐? 병원 보관용. 그러니까 청구했었어요, 병원에서. 환자 보관용.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약국 보관용이 약국 보관용. 어차피 니네들이 처방전 똑같은 거 내는데 약국에서 보여놓고 또 만들려는 거야, 우리한테. 이게 정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주장한 게 한 장이면 충분하다. 1906만. 환자가 원하는 보관용은 줄게. 그게 안 먹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의약분업 수정을 겪으면서 정부랑 협의한 것이 뭐냐?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개수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그날 결정이 됐어요. 그 처방전 서식위원회 중요한 위원 중에 소시모 대표였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안 통해요, 말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환자 보관료는 왜 필요하오? 뭐 나이 많은 여자분이니까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네 단체에 약사도 있고 약의 전문가가 많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낸 처방전 지들이 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는 하면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사단체랑 소비자단체, 환자 소비자단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의료진들 체계 양립하기 위해서 같이 캠페인 하나 합시다 했어요 제가. 진짜로 중증, 고난이도 환자만 대학병원 가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그냥 집안 주변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병원 가고 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동네 의원 가도록 합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쓸데없는 돈 낭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리다 보면은 진짜로 대학병원이 아니면 진료하지 못한 환자들의 기회를 뺏는 거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위 말하는 경증 질환은 대학병원 가지 맙시다 그러면 캠페인 합시다 계획했어요 제가. 그거는 안 되죠. 바로 답이 고민도 아니야 고민도. 말 끝나자마자 에이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명색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인데 왜 내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캠페인을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설득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 나이 의회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의회회장 할 때인데 그 당시 의료계에 크게 이슈가 됐었던 뭐 의료계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법 그때 법의 이름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 용어 자체가 이 법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밍 이름이 주는 위력감이 대단한 건데 이 법 자체는 일방적으로 일단 의사들한테 의사를 가해자로 생각한 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사는 피해자야, 의사는 가해자야, 환자는 피해자라는 얘기를 품고 있는 법이고 뒤에 입증 책임 전환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것부터 가해자에 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의 원칙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할 원칙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쌍방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고. 입증 책임 전환하는 게 뭐냐? 환자는 일반적으로 내가 피해봤다고 말을 하고 의사 니네들이 피해주지 않았다고 입증하려는 걸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뭐 위사가 등등하죠. 설명을 해요 제가. 이만저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의사들은 방어진료할 수밖에 없고 의사들은 많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들이 피해봅니다. 이런 법은 악법이니까 막읍시다.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래요. 국회의원이. 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법 통과되면은 억울한 의사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희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좀 희생되면 안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협력 정치에 지금도 이 사람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 이 사람들이요? 대화 안 돼요.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강자인 의사 선생님들이 좀 희생을 당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회피한데 그게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협상하고 나와서 앉아서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한 10년 이상 의료계에 손을 끊고 그냥 밖에서 지키는 데다가 금년 초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좀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생겼던 의대 정원 지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언론과 국가위원장을 하고 그 언론 브리핑을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첫날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질문하라 그랬더니 질문을 해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러게 좀 평소에 잘들 하시기 그랬냐고. 왜 평소에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실어주느냐, 니네들이. 그 많은 칼럼을 보내고 그 많은 의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줄 쓰지 않았지 않느냐, 니네들이. 정부 얘기들만 그냥 주구장창 써대고. 이렇게라도 의사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모이니까 써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들은 다 알아요, 이제. 신문 방송에 하는 얘기가 다 팩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특히나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유튜브가 이렇게 말했다더라라고 기사 써버리고 방송이 내버리면은 그 기자가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왜곡 보도, 가짜 보도라고 책임도 못 물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언론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나 정부의 앞잡이 내지는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좌파들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써대니까 국민들은 그게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정부랑 학자들이 잘하고자 하는 걸 막고 있는 나쁜 놈들이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씌어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대화로 깨지느냐? 해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안 돼요. 당연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맡기만 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제도가 좋다라고 정부한테 얘기하고 국민한테 얘기하고 언론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을 지난하게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힘들고 욕먹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아무리 진료실 밖에서 자기 일과 후에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진료실 내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참된 의사상에 구현될 수 없는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이 제도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상이고, 환자 한 번 진료를 오래 하는 것보다도 빨리 검사 하나를 해야지만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시스템 하에서 봉사활동하고 기부한다고 국민들이 의사들을 좋게 봐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 환자들로부터 보호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난할 것이고 힘들 것이고 욕먹을 것이다. 그 욕을 먹더라도 그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워낙 어디 가서 그 자료 같은 거 안 갖고 와서 말하다 보니까 정리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제도로 가야 되냐, 우리가. 두 가지만 말할게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미래의료 포럼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취지니까. 의사들의 자율성이 확립되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 현재 국민건강 단일보험,
국가 단위보험. 독점 중에 최고로 나쁜 독점이 국가 독점이고 그 국가 독점의 대한민국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거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건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네가 빚을 내서 지었건 뭐서 지었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정부에서 정한 수가대로만 진료해야 된다가 당연지정제예요. 이거 깨야 돼요, 우리가. 이거 깨고, 그거 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지금까지 보험환자 봐왔는데, 보험환자 안 오면 내가 어떻게 진료하느냐. 이게 깨지면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실손보험이 아니라, 경쟁형, 완성형 보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시장만 100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이 시장이 열리는데 삼성, 현대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상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처럼. 우리 보험은 감기 환자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줄 거야. 그 대신에 중증 질환 생겨서 암이 생겨서 입원하면 이거는 90% 보장해 줄게. 이런 보험도 생기는 거고, 야 우리는 비약까지 처방해 주는 보험이야. 이런 보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보험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고, 의사들도 A회사, B회사, C회사랑도 계약할 수 있고, 보니까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조건이 좋네? 그럼 그런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뭐 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만 갖고도 뭐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우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깨진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A 너는 우리가 보험 환자 올 수 있게 해주고 B는 못,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못해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거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도 선택하고 국민도 선택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는 사이비를 우리가 앞장서서 깨야 돼요. 우리가 내 사이비도 깨야 돼요, 우리가. 근거 없는 보험 수가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편명해. 보험 수가로 진료할 수 없으니까 근거 있는 비급여는 해야죠. 환자랑 계약에 의해서 이거 50만 원 환자 할래? 그럼 하는 거야. 그러나 현재 의료 수가가 저수가라는 그러한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일종의 사기죠. 이거 우리가 막아야 돼.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막아야 그 다음에 한 방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진짜로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구나. 이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 의사들은. 이 큰 목표를 위해서 전국의 의사들이 다 같이 가자. 이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의사들이 전문과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표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각계약진하고 각계급파당하고 이 꼴인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 후배 세대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고 제대로 교육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싸울 과정에서는 욕먹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 저를 의료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욕먹는 과정에 앞장서겠다. 이상입니다.